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국회 주변에서 친분을 과시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왔고 마치 실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김해갑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옮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불만을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MC라고 했던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다수의 국회의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텔레그램을 갖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자신이 뒷배라고 주장해왔던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의원 사이에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서 역할을 해서 김해갑으로 지역으로 옮겨주려고 했는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이든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내가 폭로하기로 또는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김영선 의원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격앙된 상황이 왜 왔느냐 그러면 아니 자기가 노력했다가 공천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거나 지역구를 옮기게 됐는데 아 내가 그냥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일이죠.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앙심을 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앙심을 품죠. 아니, 요즘에 네. 여의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식의 앙심 품은 사람들이 많대요. 네.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고요. 아니, 그게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하는 유력 정치인들까지, 그러니까 뭐 명태균과 같은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 말고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지금 화가 많이 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언젠가 터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저번에부터 계속 소문이 들려왔었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바로 이 김영선 씨 같은 네. 케이스예요. 예컨대 뭘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믿고 뭔가 이 사람이 시킨 대로 이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 이후에 해결책이 하나도 안 보이고 처음에 자기한테 뭔가 사탕발린처럼 해줬던 게 하나도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내가 그러면 사기당했나? 날 속였나? 얘가 그 당시에 나한테 지금 사탕발림하고 이제 나를 그냥 입을 좀 다물게 하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이런 식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쭉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쪽 정권이나 이 권력의 힘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영선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이 그렇죠. 아니면 제가 드리는 질문은 네. 대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자신의 기여도에 대해서 자 차원으로 일단 전략공천은 받아갔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를 이제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야 이게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이전에 약속이 된 바가 있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과하게 나가면 뭔가 우리가 부적절한 거래 같은 게 있었는데 왜 이거 이행하지 않느냐고 일종의 청구서를 내놓듯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만이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우리 구독자 여러분 기억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진솔한 분입니다. 솔직한 분이고 말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만 토로도 하실 것 같아요. 사석에서 했죠. 물론 기자회견이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 컷오프 당하거든요. 5선 중진이에요.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기여했다고 하고 이분이 하여튼 말이나 이렇게 성격이나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이제 뭐 분주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2년 만에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애썼던 어떤 힘과 소통하려고 노력했겠죠. 끊임없이. 그리고 소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통의 일단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불만을 결론적으로는 컷오프 됐으니까 당연히 불만을 갖고 당연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뭐 임기를 다 채운 다음에 임기가 절반이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가 무슨 잔다르크처럼 나가서 싸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다시 또 터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게 뭐예요? 저 단독에 김영선 의원 앞에서 회의주도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그대로 명태균이라는 하기에는 사람이. 혹시 명예훼손 걸릴까 싶었어요. 지역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당직자들 쭉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당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좌중을 압도하면서 김영선 의원이 뭔가를 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도 회의를 주도했다. 이제 회의 주도는 너무 이제 우리가 좀 문헌법적 표현이고요. 네. 실제로는
김영선 의원이 뭐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직접 제가 이제 증언으로 들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영선 의원이 창원으로 공천되는 시점에 누군가 힘이 작용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까고 이야기합시다. 그 배우가 김건희 여사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밝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왜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김영선 의원을 거기에 공천해야 될 만한 당위적 이유가 있었느냐. 여기에 명태균이라는 자가 등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계속 그 지역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2024년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했다는 의혹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원점에서 2022년도에 왜 김영선 의원이 창원으로 날아갔는지에 대한 의혹을 일단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생긴 것이고. 아니 그럼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뭐예요? 둘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이제 저희들이 추적하고 취재하고 지금 네. 이제 드러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관계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증언을 좀 들어보니 대선 전부터 알았던 관계라는 거예요. 대선 전부터?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어딘가 출입을 많이 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가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때문에 자 출입을 많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인맥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리고 나름의 책사로서 역할을 해왔다. 네. 자,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다. 본인의 증언만으로 보면 매우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용남 의원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 세 분을 통화하면서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약간 오바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예. 저도 이거 위험하니까 정확하진 않다는 걸 정확히 예, 말씀을 예. 드리고서 그냥 전제로 깔면 이분이 사실은 이제 역설인이라고 알려질 만큼 사주 명리학을 되게 잘하는 데다가 맞습니다. 이 썰을 되게 잘 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처음에 보면은 이제 혹할 만한 그런 막 말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예전에 대선 때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전화해가지고 연락해서 나 기자인데 하면서 뭔가 접근하면은 받아주고 너 우리 팀에 와가지고 이래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좋게 말하면 열려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예를 들면 이 명태균과 같은 사람이 나 이렇게 당신처럼 이런 사람 신기 있는 사람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정책 나 경남 창원 밀양 이런 쪽에 내가 엄청나게 라인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이분은 당연히 아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이제 손을 금방 누구라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같이 이제 끈끈하게 같이 우리 한번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라고 하면서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요 라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성공하면서 이제 더욱더 끈끈하게 정이 이제 오고 가는 상황이었고 좀 전에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하고 친하다고 네, 말한 것도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이런 역술이나 이런 거에 많이들 이제 관심들이 많아요. 물론 뭐 꼭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모두들 그러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쪽 라인에서 여사의 그런 것, 그 다음에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마치 뭔가 정말로 영향력 있고 도사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